안녕하세요. 코디장입니다.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작년 힘드셨나요? 새해에는 좀 더 쉬운 한 해가 되기를 응원합니다. 2025년에는 행복을 조금 더 누리시고요. 고통을 좀 더 줄이는 한 해가 되시기를 희망하고요. 코디장 채널도 계속 구독해 주십시오. 더 많은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는요. 엔지니어를 위한 인문학입니다. 개발자를 위한 인문학일 수도 있습니다. 어려운 건 싫다고요? 네, 저도 싫습니다. 쉽게 가보겠습니다. 엔지니어는 무엇인가를 제작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대체로 이공계 출신으로 무엇인가를 만드는 업종에서 일하는 사람들이겠습니다만은 제작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 의미는 확장됩니다. 여러분, 희망이나 꿈을 제작하고 있나요? 그러면 희망 엔지니어, 꿈 엔지니어가 되겠군요. 어떤 분이든 오늘 영상 재미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 제1부, 머리가 핸섬한 엔지니어를 위하여. 여기 일종의 박스가 있군요. 무엇인가 이 안으로 입력됩니다. 그런데 또 무엇인가가 밖으로 출력되는군요. 이런 입력과 출력 현상은 엔지니어에게 아주 익숙한 그림이죠. 여러분이 만들거나 연구하는 기계에서 이런 인풋과 아웃풋이 질서 있게 나타납니다. 이런 식으로 간단한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인문학을 설명해 봅니다. 여기 또 박스가 있습니다. 컴퓨터라고 가정하죠. 어떤 이미지가 이 안으로 들어옵니다. 컴퓨터가 그 영상을 처리해야 한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까요? 이때 꼭 필요한 게 있어요. 요즘 디지털 기술에서는요, 영상은 압축돼서 들어옵니다. 우선 압축을 풀어서 복제해야만 이미지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런 수단을 일컬어 코덱이라고 부릅니다. 인간의 머리는 어떨까요? 인간은 하루 종일 엄청나게 많은 영상을 머리 안으로 가져옵니다. 똑같은 에너지를 쓴다고 가정한다면 인간 머리는 컴퓨터보다 아주 비교할 나위 없이 월등한 처리 능력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머리에 무엇이 이런 이미지 처리를 해내는 것일까요? 철학자들은 이미지를 처리하는 능력이니까 이미지네이션, 즉 상상력이라고 불렀습니다. 재밌죠? 이미지가 들어오고 이미지를 처리하니까 이미지네이션. 이처럼 상상력은 머릿속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뭔가를 상상해내는 게 아닙니다. 철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머리 안으로 들어오는 게 많아야 상상력도 더 풍부해지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머신이 있습니다. 이 기계 안으로 뭔가 입력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출력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당연하게도 기계가 입력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불가능한 상황을 아까 영상 처리 장치 예로 다시 설명해 볼까요? 컴퓨터 안으로 영상이 입력됩니다. 그런데 컴퓨터에는 그 영상을 처리해 줄 적합한 코덱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출력되지 않겠지요. 비디오를 재생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불가능은 단순하게도 컴퓨터에 코덱이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컴퓨터 자체가 불량 이런 건 아니에요. 인간의 머리는 어떨까요? 감각기관을 통해 어떤 이미지가 머리 안으로 들어오더라도 상상력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면 어떤 처리도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알지 못하는 외국어를 들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머리가 반응하지 못하잖아요. 머리가 나빠서가 아닙니다. 그저 상상력이 그 언어를 처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철학자들이 설명하는 인간 머릿속 상상력의 자세한 기능은 엔지니어가 설명하는 코덱의 기능과 아주 비슷합니다. 인공지능이 인간의 머리와 비슷한 것처럼 말이죠. 나중에 다시 설명합니다. 자, 반대의 경우를 생각해 볼까요? 기계 안으로 아무것도 입력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뭔가가 출력됩니다. 이건 무엇입니까? 엔지니어에게 이건 쉽지요. 그저 단순히 고장났을 뿐입니다. 어떤 기계도 아무런 입력 없이 무엇인가를 출력하지 않습니다. 물론 어떤 설정을 미리 해두는 알고리즘이 있는 경우에는 좀 더 우리가 탐구해 봐야 하지만 이것도 기회가 되면 나중에 살펴보죠. 인간의 머리는 어떨까요? 아무것도 입력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뭔가를 생각해낸단 말이죠. 머리가 고장난 건가요?
머신의 경우에는 고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머리는 기계와 달라서 고장났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고장났네요 라고 말하면 여러분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러기에는 이런 일이 너무 흔하게 발생합니다. 철학자들은 이것을 일루전, 착각 또는 환상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도요. 수천 년 철학의 역사에서 인류의 스승들이 아주 많이 탐구한 분야입니다. 어째서 인류 스승들이 이런 착각 혹은 환상을 탐구했을까요? 아까 살펴본 것처럼 고장난 머리라고 말하면 간단하겠지만은 이런 상황이 기계랑은 너무 다르고 그럼에도 인간에게는 너무 보편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을 뭔가라도 설명해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입력과 출력의 관계에는 항상 어떤 원리가 있습니다. 기계든 사람의 머리든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원리가 있기 때문에 그 원리에 무엇인가를 입력하면 무엇인가가 나오게 됩니다. 이런 관계가 아주 이상적으로 규칙적이다 라고 가정해 보죠. 처리 불가능하지도 않고요. 고장도 없는 순전히 딱 부러지게 규칙적인 원리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수학이 됩니다. 네모 박스를 fx라고 표현하고 입력은 알파벳 x로 표시하고 출력은 y로 표현하기로 약속합니다. 이것이 바로 수학에서 말하는 함수입니다. 그런데 원리에 해당하는 함수 fx를 우리가 안다고 가정하죠. x를 입력하면요 y가 나올 거예요. 우리는 결과에 해당하는 출력값인 y를 알고 있다고도 또 가정해 보지요. 그런데 x를 몰라요. 수학에서 x를 찾아내는 작업을 일컬어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어떤 원리에서 결과를 이용해 원인을 찾는 것과 같은 의미지요. 이번에는 거꾸로 함수에 입력하는 x값을 우리가 안다고 가정하죠. 하지만 출력되는 y값을 모릅니다. 그런데 원리인 fx를 우리가 또 알고 있어요. 그러면 y값을 아는 것은 완전 껌이죠. 그냥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원리에 x를 대입하면 됩니다. 이렇게나 원리가 중요합니다. 원리를 알면 일이 순탄해지고 순조롭습니다. 이번에는 원리를 모른다고 가정할까요? 그런데 x값도 알고 y값도 알고 있어요. x와 y의 관계가 원리잖아요. 입력값과 출력값의 관계를 몇 번이고 관찰하다 보면 원리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x와 y의 관찰을 통해 원리를 알아내는 방법, 그걸 귀납이라고 부릅니다. 귀납은 원리를 알아내는 생각의 기술입니다. 이미 원리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 단순히 결과값 y를 관찰하는 건 귀납이 아니고요. 지금까지 살펴본 사례에서는요. 함수에서 x, y는 어떤 각 데이터였습니다. 이번에는 이걸 판단이라고 생각해 보죠. 판단이라는 것은 나중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만 생각을 뜻합니다. 내가 지금 판단을 내렸어요. 그런데 내 머릿속에는 원리가 이미 들어있거든요. 그 원리가 지금 내린 판단을 갖고 새로운 판단을 내립니다. 이때 그런 원리를 일컬어 대전제라고 하고요. 이처럼 기존 대전제를 이용해서 새로운 판단을 출력해내는 그런 프로세스를 일컬어 연역이라고 합니다. 연역은 사실 원리가 자기 존재를 뽐내는 겁니다. 내 머릿속에서 이런 원리가 있어. 나는 그 원리를 따르고 있어. 라는 생각의 기술입니다. 자, 우리는 인간의 머리 안으로 지금 점점 들어오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수많은 것을 보고 듣고 느끼고 관찰합니다. 그런 걸 일컬어 경험이라고 부르잖아요. 머리 안으로 경험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인간의 모든 지식을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생각한 철학 사조가 17세기 영국에서 등장합니다. 경험주의입니다. 경험론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이거 너무 당연한 얘기 같잖아요. 하지만 이런 생각을 과거 인류는 하지 못했습니다. 경험주의야말로 인류를 한 차원 높은 단계로 끌어올린 사상이기도 합니다. 경험주의자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 야, 터무니없네 라고 말은 못하겠지요. 반박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는 맞설 수 있습니다. 그래, 그런 것도 있지만 말이야. 머릿속에는 머리 바깥에서 뭔가를 주입하지 않아도 원래부터 태생적으로 타고난 무엇인가가 있어.
그리고 그게 지식을 만들어낼 수 있지. 탁월한 지식이니까 경험 지식보다 중요하단 말이야. 이렇게 생각한 철학사조가 바로 합리론, 이성주의입니다. 엔지니어 관점에서는 오른쪽 이야기가 좀 이상한 거지요. 고장난 결과를 타고난 지식이라고 오히려 강조하니까요. 하지만 이 오른쪽 이야기가 서양 철학 수천 년의 역사였습니다. 인간의 머릿속은 아기로 응애 하고 태어났을 때 텅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 텅 빈 노트에 글이 쓰여지는 것처럼 경험이 우리 머리 안으로 들어가서 지식이 생겨납니다. 이런 현상을 일컬어 영국 경험주의의 거장 존 로크는 타블라 라사라 불렀습니다. 텅 빈 서판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험 과정을 한 번 하고 말겠습니까? 인생을 살면서 무수히 많은 경험을 하겠지요. 그럴 때마다 머릿속에 경험 데이터베이스가 쌓이고 이것이 다양한 지식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머리가 저마다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경험이 다르니까는요. 두 번째 이야기 제2부 시간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시간이 있습니다. 과거가 흘러들어오고 미래가 생겨납니다. 시간은 이처럼 순차적입니다. 그러므로 시간 순서가 있게 마련이지요. 이런 시간 순서는 엔지니어에게 아주 익숙한 얘기잖아요. 시간 순서를 무시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제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시간 순서에서 어떤 원리를 가질 때 들어오는 것을 원인이라고 하고 출력되는 것을 결과라 합니다. 그리고 이때의 입력과 출력의 관계, 즉 원인과 결과 관계, 그것을 일컬어 인과관계, 인과율, 인과성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인간이 알고 있는 원리 중에서 가장 유명하고 가장 상식적이며 가장 기본적인 원리를 하겠습니다. 인과관계의 원리를 어기는 주장을 하면은요, 우리는 이상하다, 비논리적이야, 헛소리하네 라고 생각하지요. 하지만 우리는 자주 실수를 합니다. 예컨대 이런 것입니다. 어떤 X가 있어서 이것이 원인의 원인이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X는 다른 무엇인가의 원인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X는 이 그림의 결과를 낳은 원인인가요? 아닙니다. 이것은 인과관계의 원인이 아니죠. 이것에는 합당한 이름이 따로 있습니다. 바로 배경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자주 배경을 원인으로 혼동합니다. 배경은 원인이 아닙니다. 이런 시간 순서의 원인과 결과의 관계에서 원인이 생겨나면 결과가 반드시 나와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치 수학 공식처럼, 마치 자연 법칙처럼 원인과 결과가 결정되는 그런 원리를 걸어 필연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시간 순서의 원리에서요, 원인 X가 생겨나는데 그 원인으로부터 비롯된 결과가 딱 부러지게 정해지지 않고 여러 개 중 어느 한 개로 결정된다고 할 때요, 그것을 일컬어 철학자들은 우연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인과관계에서 우연은 반드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우연도 원인과 결과의 관계이죠. 그렇지만 필연처럼 너무 확신을 갖고 주장하시면 곤란해요. 듣는 사람 피곤해합니다. 물론 수학에서 인과관계는 모두 필연입니다. 수학은 원래 그런 학문이잖아요. 하지만 세상과 인간은 항상 수학적인 건 아니기 때문에 우연이 발생합니다. 여러분이 로또를 샀고 로또에 당첨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로또를 사야 로또에 당첨된다는 건 필연입니다. 그런데 그 당첨자가 여러분이라는 건 우연이지요. 자연계에 존재하는 이런 시간 순서에서 시간은 과거에서 미래를 일방적으로 흐릅니다. 미래가 과거에 개입하거나 간섭하는 것은 불가능하잖아요. 이것이 바로 시간의 불가역성입니다. 이론적으로는 빛의 속도보다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면야 시간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겠죠. 그렇지만 빛의 속도보다 빠른 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잖아요. 아쉽게도 인간에게는 그런 초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기계가 있어서 그 기계에 입력이 생기고 자연스럽게 출력이 생기는 관계에서요, 입력은 과거이고 출력은 미래라고 우리가 가정할 때 엔지니어들은 아주 특별한 기계 컨트롤 방식을 압니다. 출력값을 학습해가지고 입력값 제어에 개입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우리는 머신러닝에서 이런 과정을 목격하잖아요. 또는 출력 결과를 입력값에 합산해서 기계의 동작을 다르게 통제할 수도 있겠지요. 이런
과정을 일컬어 피드백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그런데 인간의 머릿속은 어떨까요? 우리 인간은 현재를 살아가지만 이것은 과거에서 미래로 일방적으로 이동하는 성격을 갖습니다. 역시 시간은 불가역성입니다. 존재의 방식에서 보자면 과거는 소멸합니다. 두 번 다시 갈 수 없잖아요. 우리는 끊임없이 미래를 향해 가야 하잖아요. 그런데 흥미롭게도 머리 안의 관점에서는 다릅니다. 우리는 시간의 변화와 흐름을 아주 쉽게 이해합니다. 그리고 기억을 통해서 끊임없이 과거로 되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불가역성을 어기는 인간 머리의 작동 방식을 철학자들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거 재미있는 겁니다. 시간이 인간 머리 안쪽에 있어야만 한다는 결론이 나와요. 물론 시간은 인간 머리 바깥에 존재하겠죠. 하지만 인간 머리 안쪽에도 시간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인간 바깥의 시간 변화를 인간이 할 수 있고 머릿속에서 과거, 현재, 미래를 왔다 갔다 하는 게 해명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시간이 머리 안에 있음을 증거하는 아주 강력한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체험하기도 하고 고대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강조했던 원인의 한 종류인데요. 자, 이번에는 생각이 아니라 행동이에요. 자, 인간이 어떤 행동을 합니다. 어떤 행동을 하게 된 데에는 원인이 있을 것이고 또 그 행동의 결과, 다시 말하면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목적이 피드백하여 원인을 간섭합니다. 실제로는 목적이, 즉 결과가 어떤 행동의 원인이 되고, 그러니까 미래에 있을 것이 지금의 행동의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강력해서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시간 순서상의 인과관계가 파괴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미래에 도착할 목적지가 원인으로 작용해서 그 목적지를 향해 우리가 이동하는 행위, 내일 먹을 식사를 위해 장을 보는 행위, 집을 사기 위해 돈을 저축하는 행동, 그런 등등 인간 일상사에서 아주 흔하게 등장하는 이런 원인을 일컬어 아리스토텔레스 할아버지는 목적인 파이널 코스, 목적 원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이게 너무 재미있는 인간 고유의 현상이기 때문에 여러분 두 가지 예를 더 들어볼게요. 고등학생 손오공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런 행동의 결과 성적이 오르고 1등을 하고 원하는 대학에 합격합니다. 그런데 손오공은 대체 왜 공부하는 건가요? 그 행동의 결과인 성적이 오르고 1등을 하고 대학에 합격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을 갖고 행동을 하는 것이잖아요. 결과가 목적이 미래에 있을 것이, 나중에 나타날 것이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목적, 원인, 목적인입니다. 대통령이 위법한 비상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이게 원인이 돼서 국회에서 탄핵을 당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합리적으로 보자면요,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여당도 보수층도 대통령 탄핵에 동참해야 합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탄핵돼서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 여당은 힘을 잃는 반면에 야당 대표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거 사람들 다 아는 얘기잖아요. 그런 정권 교체 결과 안 된다, 그거 막아야 된다 라는 목적 때문에 여당은 탄핵에 반대하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목적인입니다. 자, 인간의 머리 안에는 시간 순서가 있습니다. 그 시간 순서가 자연계에 존재하는 시간 순서의 불가역성과 좀 다릅니다. 우리는 인간의 머리 안에 있는 시간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하여튼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경험을 할 것입니다. 경험을 하면 그것이 지식이 됩니다. 경험과 지식의 관계는 이례적인 게 아니잖아요. 경험이 내 머릿속에 들어오면 아무튼 경험을 해석해야 해서 단어가 좀 필요하고 원리도 필요합니다. 그런 해석은 수많은 경험을 거쳐서 머릿속에 축적된 어떤 원리들의 피드백에 의해서 결정되어 버립니다. 이 경험 데이터베이스에 의해 만들어지는 원리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내 머릿속에서는 나의 경험 원리가 작동하죠. 그것이 바로 논리학에서 말하는 대전제입니다. 이상으로 우리는 시간 순서에 관련한 여러 가지 원리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머리 바깥으로 벗어나서 아주 큰 시각으로 살펴보면요, 우주 삼라만상에 해당하는 원리는 원인이 들어오면
결과가 나오는 필연적인 관계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것을 일컬어 자연법칙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볼까요? 2부 기대해 주세요. 이렇게 열심히 설명한 코디정을 위해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2025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